근데 여러분한테 심사화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만난 포뮬리가 진짜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 보면은 어때요? 심사화라고 하면은 이러고 심사화하고 있어요. 이러고. 아니, 소망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280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상의 법칙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야, 상상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랑, 그리고 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랑, 여러분은 이 중에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또 정리를 해놨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걸 두 개 다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둘 다. 근데 사실 이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늘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 뭐 진인사 대천명이니 뭐 이렇게 막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자, 상상만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걸 사실처럼 느끼면은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바뀌어요. 말과 행동, 생각이 바뀝니다. 상상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상상만 하는데 뭐가 달라지나 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상상하면은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상하는 것만으로 달라진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라는 말에서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진짜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막 네빌이든지 레스터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만약에 어떤 소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은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무런 행동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최단 경로, 그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행동을 해서 소망을 이루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노력을 해서 행동을 해서 이루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이 상상의 힘인 거고 상상의 법칙인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마법처럼 기적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만 끌어당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빠르고 여러분이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노력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저자들은 뭐냐? 여러분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과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 책을 썼다거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대박 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큰 게 애쓰는 거 없이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거기 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행동이 따른다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파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1페이지를 보면은 상상과 현실감이라는 마지막 제가 이제 설명드릴 파트가 있는데, 자, 상상을 열심히 하는데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상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때만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데,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반복하더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상상은 시간이랑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얼마나 깊숙이 빠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상상은 여러분들이 100일을 했건 1000일을 했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상상에 얼마나 깊이, 정말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얼만큼 받아들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널을 너무 좁게 잡아서 시작부터 나조차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경제적 결핍에서 해결되고자 로또 당첨이나, 이거 많이 하지 이런 거, 로또 당첨, 뭐 경마, 뭐 카지노 승리, 뭐 이런 거, 아니면 특정 기업의 특정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채널을 좁게 잡은 예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도 좁은 확률을 생각하게 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나긴 과정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뭔가 연구소에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한다. 근데 그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그 과정 안 밟고 그냥 부자를 상상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대학원 과정 거치고 박사 된 다음에 연구소에 들어가고 연구소에서 자리 잡고 막 이런 과정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부터 그 가능성의 폭을 좁혀놓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어떤 한계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게 이루기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경제적인 결핍에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면을 구상할 때 어느 정도는 채널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의 통로를 뚫어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부자가 나는 로또로만 되겠어 라기보다는 여러가지 통로를 다 열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나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상태, 혹은 인간관계가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채널이 넓은 상태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큰돈을 가볍게 쓰는 모습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맨날 막 단돈 1,000원에도 벌벌 떨면서 야, 치킨 돈가스가 8,500원이네, 돈가스는 8,000원인데 아, 이 500원 때문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500원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1,000원 때문에 고민하고, 야, 그냥 떡볶이는 3,000원인데 뭐 치즈 떡볶이는 4,000원이네, 아,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똑같은 떡볶이인데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된 여러분을 상상해서 치즈 떡볶이도 시키고 치즈 돈가스도 시키고 다 시켜, 쫄면도 시키고 다 시켜, 이렇게 돈을 쓰는 장면을 상상한다거나 이런 거 상상하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좋다. 이미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져서 큰 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상하는 거죠. 자,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흔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만을 중점을 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그것을 행할 용기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상의 법칙을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도피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상 역시도 현실감이 없고 상상을 상상에만 가두고 있는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가장 많이 실패담이 들려오는 것은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상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상상은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입니다. 그들이 하는 상상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에 계속 간절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공허한 외침과도 비슷합니다. 상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현실감이 있고 나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예시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죠.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소망에, 어떤 상상에 깊이 빠지지 못하고 그냥 횟수만 늘리는 경우, 날짜만 늘리고 횟수만 늘리는 경우, 시간만 늘리는 경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잠깐을 상상한다고 해도 더 깊이 그것을 현실로 느낄 만큼 상상을 하는 것이, 현실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하루에 1분에서 2분 상상합니다 라는 영상 있죠? 썸네일 제목이. 저는 심상은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깊게 느낄 수 있다면. 그쵸? 강연할 때도 보여주죠? 상상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반응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죠? 왜냐면은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격한 감정이 올라와요. 더 큰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 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채널을 좁게 잡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소망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채널 좁게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만약에 인정받고 싶어서다. 그러면은 인정받는 나를 상상을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버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을 벌 때도 그냥 돈을 많이 번 나를 상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또로만 돈을 벌겠다, 내가 사업으로만 돈을 벌겠다, 내가 직장에서 월급으로만 돈을 벌겠다, 뭐 주식으로만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거,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겠다, 이런 걸 하면은 애초에 가능성이 줄어들고 스스로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내면 의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채널을 넓게 넓혀라. 내가 로또 당첨이 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로또 당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뭔가 냈던 뭐 책이라든가 내가 냈던 말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화제가 돼갖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훨씬 더 쉽잖아요, 로또보다는. 뭐 로또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능성의 폭을 넓혀라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상에만 매몰되는 경우, 상상을 마지막 끈 지푸라기처럼 잡으면서 나는 상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도피처로 삼는 경우, 그쵸, 상상 속에서 갇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실패를 할 수 있다. 현실처럼 상상하라고 현실처럼 받아들이되, 그러되 제가 늘 말하죠. 이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냥 하려고 몸이 움직이면은 그냥 허용하라고. 물론 상상을 제대로 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끌어당김은 내가 상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진짜 끌어당김이야 라고 그런 식의 믿음을 내가 쌓아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의 오류가 뭐랄까 법칙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믿음 때문에, 그냥 나를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두지 못하고. 오늘 생방 들으니까 충카님이 강연에서 표정 보여주신 거랑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쵸. 뭔지 알겠죠. 오바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막 환호성도 나오는 거고 막 눈물도 날 때가 있는 거고, 네, 웃음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만난 포밀리가 진짜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 보면은 어때요? 심사하라고 하면은 이러고 심사하고 있어요. 이러고. 아니, 소망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매력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소망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라니까? 이 표정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표현을 좀 잘 안하고 표정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짜 내가 바란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막 이런 표정 아닐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애시로 된 어떤 한 사람도 그랬잖아요. 심사화를 하면 막 눈물 난다고. 왜냐면 그게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웃음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정말 현실처럼 느꼈으면 어떤 감정이 동반됩니다. 감정에서 반응이 옵니다. 감정에서 진짜 사실처럼 받아들였으면. 근데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감정이 안 따라옵니다. 느낌이 안 따라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겉으로 막 너무 좋았지, 최고야, 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느낌, 이게 속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표정이 막 그렇게 격렬하지 않더라도 속에서 마음에 꽉 차갖고 그게 정말 사실처럼 느껴지고 막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고 설렘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근데 이게 내가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척을 하는지 그게 구분이 돼요. 내가 지금 기분 좋은 것을 연기하고 있는지 진짜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우러나오는 감정인지. 저는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표정은 똑같이 포카처럼 나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싱크로율이 맞지 않는 느낌, 1% 2% 정도 맞지 않는 느낌이 나옵니다.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맞추려고 해요. 더 일치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이 있어요. 됐구나 라는 감정. 물론 이게 저는 이제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아까 말했죠. 명상 상태도 괜찮다. 명상 상태 뭐라고 했죠? 생각이 비워진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온전히 머물면 그게 명상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면은 현재 의식에 저항 없이 할 수 있어요. 꼭 굳이 잠과 비슷한 상태 안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친듯이 할 때나 운동을 미친듯이 할 때 무아지경 되잖아요. 무아지경.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막 힘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언제 많이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뛰면서 생각이 계속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아무 생각 없이 뛰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지도 않고 막 몸이 움직이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아지경이죠. 그런 상태가 이제 명상 상태입니다. 그냥 행위 자체만 남은 상태. 마찬가지로 상상도 상상 자체만 남은 상태가 되면은 그게 이제 명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상을 하든 안 하든 뭐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든 안 만들든 소망 이루어집니다. 그게 제 증거예요. 제가 저는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 줄 몰라요. 잘 맨날 잠들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전 이런 식으로 이룹니다. 생각을 비우는 방식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좋은 책들 뒤에다가 또 많이 사놨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책이지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푸 빠이 갑니다. 갈게요. 안녕.